흔히 말하는 588 청량리 경매의 지배구조. 588인 거 직결지인 거죠. 직결지. 예. 요거를 밀고 현재 용적률 959.9%의 오피스를 짓고 있죠. 서울의 계량 기와집이 제일 많은 곳은 청량리 요 동네예요. 청량리하고 저기 성북구청 있는 요 동네지 포천 북촌이 아니에요. 그쪽은 부잣집 기와집 몇 채 있는 거고 유명한 사람이 살았던 것뿐인 거지. 근데 그쪽은 기와집이 부족해가지고 관광 자원이 부족하고 이쪽은 있는 거 계속 없애면서 재개발하는 중이고 정말 사람들이 기와집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 품는 대목 중 하나죠. 여기. 네, 도시의 골목골목 숨어있는 야들야들한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도시 야사 김수덕 박사와 함께합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고요. 네, 그리고 함께 나오고 계신 김수덕 박사님도 함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야를 강조하셔가지고 순간 근데 당황했네. 덕프로? 덕프로. 덕프로 오셨습니다. 네, 도시 덕후. 네. 그래서 오늘 갈 골목들은 완전히 이 추억들이 있는 곳이라 저 어릴 때 이렇게 좀 분필해가지고 1, 2, 3, 4, 5, 6, 7, 8에서 이게 한 발로 뛰는 거 뭐죠 그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요거고 네모나케에서 이름 다 까먹었다. 뭐 있었는데. 그 1, 2번은 가로로 돼 있고 그래요, 3, 4, 5, 6은 맞아요. X로 돼 맞아요, 있고 맞아요. 비석치기. 비석치기인가요 그게? 비석치기 아니고. 그런가 넘어가서 끝에 가서 반원에서 그렇지. 돌리는 그렇지. 거기서 발 위에다 올리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해봤습니다. 이게 또 지역마다 룰이 지역마다 달라서 다르죠. 그래서 딱 이 지역을 돌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 여기 산 건 아닌데 대학이 요 근처여가지고 한 10년 왔다 갔다 했고 저기 고시원도 있어보고 하다 보니까 좀 만들어진 추억 같은 게 생겼습니다. 가상 추억이.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블록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은 아니었고 1920년대쯤에 크게 한번 손이 대어지죠. 도시계획이.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곧 3프로 TV 쪽에서 책이 나오기도 할 것인데 이게 이제 1930년대 말에 있었던 청량리 토지구획 정리 현황도입니다.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대충?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기 청량리. 논밭이에요. 저게 지금 저게 원래 논이에요. 저희가 산이 많고 산. 여기 보시면은 약간 자연불락 같은 것도 있죠. 이쪽이 대충 이제 저기 고대 가는 길, 홍릉 쪽이죠. 그 여기가 보시면은 경성제국대 그래서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량리역 앞에 경성제대, 서울대 예과 건물. 있었어요? 이거 헐 때 좀 시끄러웠죠. 저는 왜 우린 모르지? 경성제대 예과, 서울대 의예과, 한림의대 강의실. 서울대가 동순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보면 대학들이 단과대가 여러 개 흩어져 있다가 점점 합쳐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경성제국대도 그랬어요.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서울 청량리 앞에. 요게 이제 식민지 때의 경성제국대학 예과 건물이죠. 저 뒤에 아파트가 뭡니까 저게? 요게 보시면은 위치가 현재 지도 어딨냐? 그야말로 미주 아파트. 미주 아파트예요. 예. 요 자리가 그 경성제대 예과 자리죠. 지금 청량리 일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아파트가 미주 아파트라는데 뭔가 이렇게 땅덩이 굉장히 넓어요. 애정이 느껴지시는. 땅이 넓어요. 요게 이 지도에서 보면 이 위치인 거죠. 미주 아파트가 요 정도 자리 현재.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역 앞이 개발이 좀 늦지 않습니까? 아니 이 형이 복잡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경성제대 예과 건물이 크게 있다 보니까 공공부지가 크다 보니까 요걸 뺄 때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건물을 보존하자는 말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헐어버리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제가 함부로 보존 얘기를 안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거나 할 때는 괜히 보존 말 나오면 그 다음날 없어지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보존해서 이 소유주가 이익이 없거든요, 별로. 물론 이제 문화재까지 사저까지 가버리면 뭐 보존 금액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등록 문화재면 괜히 남들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막 들어오려 그러고 자기 자산권 행사는 안 되니까. 안 되고. 또 유명한 사례가 수원에 저 정조가 만든 호수 중에 하나가 저 화성 쪽에 있는데 예. 그거 이제 지정하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묻어버렸어요, 저수지를. 평평해졌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다시 복원한다고 지금. 문제야, 진짜 문제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 신뢰가 아파트 없어서 신뢰가. 그러니까 공익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신뢰가 없어서 그래. 어? 적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신이 있고. 실제로 안 하고 아 실제로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저기 그야말로 저 풍납동 그 땅 자기 땅에서 나오면은 그 발구 비용까지 잘 내야 되잖아요. 개발 주체. 발급 비용 내고 아무 개발도 안 되고. 야, 우리는 정부가 내야 될 걸 국민들이 너무 많이 내. 그렇습니다. 옛날엔 특히 더 그랬고. 그 경주 가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저 경주 사람들은 집에 저기 하나씩 다 있었고 뭔가가 그 당시 경남 쪽에 부자들은 가야톡이 하나씩 다 있었다고. 그냥 신고하면 그 순간 이제 묶여버리니까 개발이 그냥 하고 대충 이제 흘려가지고 암시장에 돌아서 가야토기가 누구 의사 집안에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결국은 아까운 건물이긴 했는데 헐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이제 블로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벽돌 하나 이제 자기가 가져왔다고. 이건 나중에 뭔가 기증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시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래서 저도 어디 가가지고 벽돌 하나씩 주워오고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현재 청량리역의 서북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대충 이 구조입니다. 그 똑같네요. 그 길은 똑같죠. 이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청량리 하면 떠올리시는 것은 요즘 서남 쪽에 있는 요 현재 지금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아파트. 요게 흔히 말하는 588 청량리 588인 거 직결지인 거죠. 직결지. 예. 요거를 밀고 현재 용적률 959% 959.9%의 오피스를 짓고 있죠. 법정 800인데 완화해 줬네요. 왜 완화해줬을까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이것저것 인센티브 줬겠죠. 뭐 바닥 그 뭐 나라에서 하라는 거 잘 하고. 여기 잠깐 이 동네를 일부를 보존하자거나 지난 시장 때 또는 추모공원 만들자는 얘기 등이 있었어요. 588을 보존하자. 588의 일부 블럭을. 그 약간 이제 추억 기억 남기기. 이게 2017년 7월입니다. 이때 이제 십수년간의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철거를 시작하던 시점에 이제는 가서 사진 좀 찍어도 되겠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아하. 이 전 단계 찍었던 분들은 그 여성분들이나 포주분들하고 관련이 원래 있어가지고 또 양해를 얻고 들어가서 찍은 거고 무서워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아 그때도 뭐 이렇게 시위하고 그랬나 보죠. 엄청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에 수많은 직결지들이 있는데 가장 복잡했던 곳 중에 하나 이 청량리예요. 기억에 이쪽은 가장 대표적인 데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데였죠. 네, 그죠? 근데 대표적인 데인데 종삼 나비 작전 그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김영우 시장이 밀어붙였잖아요. 그때는 또 권위주의 시대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권위주의가 아닌 시점에서 직결지를 재개발하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다가 매번 저기 고대에서 청량리역 저기 MT 갈 때도 뺑 돌아가고 무서우니까 떡정교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가봐야지 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아저씨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니까 이게 자경단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포주들 또는 건물주 관련자들이 혹시라도 이게 시위가 일어날까봐 계속 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진 찍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랬거든요. 여성들이 이제 막판까지 뭐라고 버티는 쓴 거예요? 조직 폭력배로 구성된 깡패. 추진이는 수십 년 악독 포주였다. 이게 이제 여성분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불법인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불법에 내세워서 돈을 번 포주들이 갑자기 재개발 얘기 나오니까 순간 정화합시다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띠 묶고. 그러니까 왜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냐라는 얘기. 근데 뭐 포주 눌러서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붙잡더라고. 이거 뭐냐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게 없어진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왔다. 근데 갑자기 얼굴이 펴더라고요. 아하. 뭐였냐 보니까 포주인데 뭔가 이게 이쪽이 랜드마크가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서 좀 해서 앞으로 창창하고 앞으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유명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내가 사실 여기 건물 포주인데 좀 보여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시죠. 뭐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오. 본인 소유의 건물로. 아 예전에 저런 곳에서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건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런 거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가시면 난리 나요. 특히 이거는 남성보다 여성이 찍으면 더 문제가 돼요. 왜요? 왜? 여기 여성들이 굉장히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다른 여성들에게? 여성들에 대해서 아. 심정 이해되실 겁니다 아마. 뭐. 그래서 총량이 4구역이죠 여기. 그랬던 거고요. 뭐 이건 뭐 굳이 뭐 가치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흔히 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랬는데 이제 대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동안 고마웠어. 삼춘이라는 게 아마 서울 사람 같죠. 서울 말은 오가 우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방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돈을 둔이라 그래요. 어. 나도요랑으로 나두요라 그러고 하는 게 이게 서울 그게 방언이에요. 서울 방언이에요? 네, 서울 방언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표준어가 서울말을 생각하시는데 다른 건 게 서울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인공어 하나 생긴 게 표준어예요. 서울말이 바탕은 돼 있대.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마 서울 분이시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요 건물 어딘가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 성 바오로 병원이라고 유명한 네. 병원이셨죠. 가톨릭. 예. 이게 꽤 오래 버티셨는데 결국은 이번 개발에 해서 옮겨가시는 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병원도. 바오로 병원도.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위치가 대충 보상 여기쯤이었죠. 잘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 문제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요즘에 있었던 병원인 거죠. 제 기억이 맞으면. 맞아요. 그 큰 길가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큰 문제 없는 병원이었고 되게 이제 요 동네 분들이 좀 약간 저소득층들이 잘 이용할 수 있었던 그렇죠. 병원이라 카톨릭에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잘하신 거라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카카오 맵인데 로드 유성 사진을 여러분이 이렇게 켜시면은 지도에서 스카이뷰로 가면 최근 게 보이는데 옛날 걸 볼 수 있어요. 아 옛날에 있었던 예. 자리들. 그럼 변천을 알 수 있죠. 그런 거 보면 옛날 그 직결지의 구조 아하. 꽤 도움이 됩니다. 임장할 때. 그래서 다시 가면은 그래서 이쯤에서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런 걸 다 두고 갔더라고요. 철거를 할 때. 키 높은 신발이라든지. 어우, 정말 엄청 높은 신발이네요. 이건 이제 다 끝난 상황이니까 보여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방도 있고 이게 나가는 쪽. 이제 아가씨들이 앞에 있다가 이제 쇼부가 되면 협상이 되면 이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장부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여성들 이름 적혀 있고 대충 고향이 대충 적혀 있어요. 남원 어디 뭐 거제 어디. 하면 한 얘기가 이게 돈을 받으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금고가 나 있더라고요. 다 넣는데요. 해서 끝나면 다 분배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날 분배를 한대요. 아. 그 오빠가 하나 앉아 있고 기둥 서방이. 근데 많이들 도망을 간대요. 당연히 도망가겠죠. 힘드니까. 그렇죠. 도망간 여자들이 가져간 돈만 합치면 내가 빌딩을 2개 샀을 거다. 나는 하지만 그들을 고향을 알면서 찾지 않았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 자유롭고 그런 말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남성이에요? 남성이죠, 아저씨였어요. 오늘 번 거 일당제로 각자 알아서 가져가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삥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먼저 가부를 또 받았다든가 칩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그 말은 별로 신뢰는 안 간다. 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기억을 만들더라고요. 본인은 그래도 이제 좀 험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악덕은 아니었다 이런 기억을 만드는. 그러다가 이제 지난 한 2년쯤 전에 갔을 때는 한참 이제 오피스텔들을 짓고 있었고 건물 두 채가 묘하게 블럭에서 빗나가 있었는데 영업을 계속 했어요. 근데 어떤 한약방 2층에 이상하게 약간 구역에서 비껴나가가지고 이 건물이 아마 버티면서 영업을 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거기도 밀려가지고 이제 영업을 여기서는 이제 성매매 영업은 없다라는 걸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때까지 있었는데. 예, 두 채가 묘하게 남아 있었어요. 블럭이 빗나가 있어서. 사실 이게 공창식으로 모여 있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민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했던 거죠. 그 영업 행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려서 현재 청량리 비민촌 쪽에서 바라본 용적률 959%의 건물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꽤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구역이 달라서 저기는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여기가 요 블럭입니다. 대충 위치 주소가 뭐 말씀드려 상관없죠. 용두동 이쪽이고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면 방금과 같은 뷰가 나오죠. 여기 굉장히 답답한 빼곡하게 있는 골목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게 재개발을 보통 저렇게 하는데 네, 저렇게 하면 주변 동네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까지도 그냥 다 한꺼번에 광역으로 하자 다. 그렇죠. 그게 뉴타운이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 왠지 이렇게 뭐 가슴이 좀 답답하네 저거 보니까. 이 강북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연도 많고, 그 여기 분들이 그러면 이제 뉴타운을 하면 재정시 할 것이냐?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저기는 한 채씩 준다 하더라도 그게 되겠어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공급하고 새 집을 자꾸 만들어야 집값이 안정됩니다라는 주장이 99는 옳은데 그럴 경우에 저기 있는 분들은 그럼 어디 자카트 외곽으로만 나가서 사셔야 된단 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네,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분 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용직을 따야 되는데 멀리서 그러려면 못 도심에 살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멀리 멀리서 있으면 못 안 살죠. 돼요. 그게 광주 대단지 사건의 핵심인 거고 거기서 청남부터 강북까지 오는데 버스 2시간 한 대 있는 거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는 부인은 버려놓고 출근하고 그동안에 굶고 있는 거 부인 그런 상태가 이제 폭발했던 거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낡은 집을 남겨놓는 게 그런 거죠. 또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게 그레이존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청량리 여기 앞으로도 이 모양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요 구조로 보시면 지금 그런 약간의 쪽방촌 비슷한 게 있고 그래도 이제 빌라촌이 있고 이제 재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 요 구조가 앞으로도 당분간 서울 4대문 외곽 지역의 기본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냐라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청량리 지역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920년, 30년대 때 한번 개발한 이후로 손을 한 번도 못 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제 재개발 사이클이. 이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직결진 거고 이쪽이 예과 건물 여기를 묶어가지고 미주 아파트가 된 거죠. 여기도 보면 손을 안 댔어요. 널찍하게. 이쪽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타겟이 될 거예요. 이제 개발 타겟이. 이미 들어가 보면 가로정비라든지 여러 개의 지금 단체들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쪽 동네가 저쪽으로 가다 보면 시장로로 가는 맞습니다.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냐면 저 맛집이 몇 개 있는데 저쪽에. 딱 여기. 보면 빼곡하죠. 빼곡한데 뭐 이렇게 녹지처럼 녹지가 많아요. 이게 그 폐허가 돼가지고 그냥 이미 버려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기다리는군요. 재개발 될 때까지를 다시 새로 안 짓고. 안 짓기도 하고 아직 합의를 못 이룬 겁니다. 묶어놓기는 묶어놓고. 이게 지금 여기 아직 묶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지금 조합들이 그렇죠. 서로 하겠다고 하는 중이에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쪽 오른쪽에 이제 홍릉갈비가 있고 그렇죠. 아 그렇죠. 여기 홍릉이 근처죠. 그 말씀도 드릴 생각입니다. 홍릉도 오늘 홍릉도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 이쪽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곧 개발이 시작될 거고, 근데 아직 완전히 형태를 안 갖췄기 때문에 한번 투자기로 보실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일부러 한 새벽에 가요. 무슨 뭐 있나? 평소에 가면 주민들이 예민해하니까 쫓겨날까봐. 그래서 사진 찍으면 힘들어요 좀. 서로 힘들죠 좀. 그래서 새벽에 갑니다. 딱 보면 호남포차 있고 점집이 있고 그리고 계량 기와집이 있는. 근데 흔히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의 계량 기와집이 제일 많은 곳은 청량리 요 동네예요. 청량리하고 저기 성북구청 있는 요 동네지 서촌 북촌이 아니에요. 그쪽은 부잣집 기와집 몇 채 있는 거고 유명한 사람이 살았던 것뿐인 거지. 근데 그쪽은 기와집이 부족해가지고 관광 자원이 부족하고 이쪽은 있는 거 계속 없애면서 재개발하는 중이고 이건 좀 그렇게 기와집을 사람들이 기와집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 품는 대목 중 하나죠 여기가. 그 동네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 서전 북촌 동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비싼 동네를. 기와집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요런 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외부 화장실 환기창. 이거 30년대 60년대까지 유행했던 창문 양식이에요. 마른 목골로. 마른 먹걸로. 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높긴 하죠. 대충 제 눈높이 정도면 살짝 위쯤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할 때는 앉아서 하잖아요. 그 야외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야외랄까 집에서 보면 당연히 분리시켰잖아요. 대전간하고 화장실을 신발 신고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밤에 추워서 못 나가고 하는 그래서 요강을 쓰고 하는 그런 구조. 이게 이제 샹하이에서
유행하는 형식이었는데 20세기 전기에 일본 건축가들이 갖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국 내에 도입을 했어요. 일본 제국에. 근데 그 양식이 남아가지고 60년대까지 이렇게 지어요. 야. 또 이걸 보고 있으면 연식이 있는 동네다를 알 수 있죠. 해방 후에 지어진 마을은 이렇게 안 나오고 네모나게 나오죠. 똑같은 말은 뭐라 돌려가지고. 이런 게 이제 권리에게 있는 거죠. 뭔지 아실 겁니다. 이제 경합을 하는 거죠. 수주 수주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현대건설. 건설회사들도 들어오고 있고 조합들도 좀 난립하고 있는 상태. 그렇군요. 저기는 현대건설인데 현대자동차 로고를 그냥 플래카드 업자에 갖다 썼네요. 여기다 오른쪽에다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거지. 네.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건설회사 현대 엠코가 들어왔나 그럼? 아니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 그룹이야? 현대건설이요? 그럼. 힐스테이트 하는 게? 그럼. 오. 이 양반이 지금 3프로 TV. 그게 그 건설이 두 가지가 있죠. 뭐 동생한테 준 거하고 아이파크 쪽은 다른 데고. HTC는 그렇죠. 동생한테 준 또 거고. 거죠. 현대건설을 이제 자동차. 예. 그래서 사이가 둘이 서로 좀 묘하다고 관계가. 저기서 갖고 온 거야. 저기 현대아산 원래. 그쪽에 있던 거. 그랬구나. 그렇지. 그 형들이 인수했지. 그래서 요게 좀 유명하고 요 동네는 사진 잘 나오니까 이렇게 좀 레트로 사진.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게 타일 타일 박아가지고 붙였네요. 꽤 지금은 영업을 안 하죠.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보니까. 보인이발관. 예. 아마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느낌. 아마 아들내미가 보인산골 나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다. 이미 이런 분위기입니다. 무성하게 폐가들이 있고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뭐 사람 맞습니다. 안 사는 동네가 돼버렸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안 살진 않고 불이 켜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근데 저기가 네. 예전에는 저런 집들이 재개발의 결과로 들어온 새 집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야 저렇게 다 새 집으로 만들면 어려운 사람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쫓겨났지.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저기에 어려운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새 집으로 바꿔야 옛날에 부자들이 살던 새 집에 서민들도 들어와서 내 친구가 살고. 대학교 다닐 때 저런 집에서 하숙을 아예 자취를 했거든. 전형적인 방학한 빌려서. 그렇지. 그 문간방에서. 앞에 그 연탄 넣는 문간방에서. 거 있잖아. 이 무슨 마루라 그래. 마루 조그만 마루 그 뒤로 그렇죠. 밑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가스도 먹고. 야,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꼭 새벽 2시에 연탄 갈아야 돼. 참. 그러니까 이런 동네라서 이런 데 필요한데 이제 재개발도 돼야 되고 현재 기능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중간에 이제 버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국가 역할이 아닌가 싶은 거죠. 물론 노숙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하면은 그런데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분도 있으세요. 정말 자유를 찾았는데 난 자유인인데 왜 내가 왜 규율을 시설에 들어가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이제 그걸 버퍼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민간의 건축 개발도 유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장 때 영등포역 근처에 쪽방촌을 개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마련해 준다는 걸 확정을 시키고 대신에 밀자라는 걸로. 그래서 총량리 근처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앞으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요 동네다. 이게 이제 미주 아파트라는 요소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앞에 상권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이 두 지역이 연결되는 걸 막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미주 아파트가 1970년대 후반쯤 78년 78년이란 말이야. 저기가 서초동의 한신하고 똑같아요. 준공연. 그렇네요. 분양가 더 비쌌다는 거예요. 아, 분양가가. 근데 최대 10배 차이까지 났다가 10배까지. 네. 요즘 많이 좀 줄었죠. 저게 조금 오르는 바람에. 여기 많이 오르는 바람에. 청량리가 그나마 조금씩 확실히 그 직결지 지역을 재건축하면서 좀 집가가 오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집가. 저기가 이제 서울의 중심 그럼.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저게 지금의 삼성역이에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는. 그렇지. 역세권. 역세권.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역세권도 고대 있고 학세권. 다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서울의대. 경성대 예과 있고. 경성대니까. 그러고 보니까 홍릉 또 묘세권. 어디 강남 뻘밭이 어디 저기 아유 저 시골이 거기다가 이제 카이스트 들어온다. 딱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성 전문고하고 예과 애들이 맨날 패싸움했다더라고요. 안암천변에서. 보성 전문 고등학교하고 보성 전문학교. 전문학교 고대잖아. 고대. 고대가 이겼겠지 뭐. 좀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피해 다녔다고 얘기. 둘이 싸우면 여기 이길 것 같아.
네, 여기까지. 야, 요 그림 설명은 다음 시간에 바로 시간에. 이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그림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딱 끊고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